뉴스탑10이 선정한 상위권 소식 초반부터 훅 들어왔습니다. 1위입니다. 공갈에 판 깨진 새정치 최고위. 그리고 이어지는 5위는 친노의 내부 총질 못 말리는 문재인 대표. 네, 아비규환 난장판. 야당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정청래 의원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지 말라며 제대로 대포를 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도 실종이 됐는데 더 이상 설명보다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내 문화, 이 패권주의를 하는 것이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최갈량이 와도 현재 우리 당 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중자애하고 단결하는 데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해드려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입니다. 사퇴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쳤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또 모두 지도부들을 사퇴해야 됩니다. 연분홍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예, 꽃이 피며 같이 웃던 알뜰한 그 맹세엔 봄날은 간다. 오늘 있었던 발언은 우리끼리의 자리에서는 몰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분들도 어디 포인트에 웃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박성원 논설위원. 네. 저 지금 본 화면이 네. 130석 제1야당의 최고위원의 모습이랍니다. 네. 참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장면인데 무엇보다도 그 정청래 의원의 그 독설이나 막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예. 저 대목에서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의 처신이 가장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많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이 그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이른바 공갈이라는 표현을 쓴 그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면 그 4.29 보선에서 완전히 그 0대4로 전패했잖아요. 예. 그랬으면 당연히 누군가 책임지고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내놔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모습을 바로 문재인 대표부터 그러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이니까 주승용 의원이 나라도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퇴를 촉구했는데 계속 거부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주최구가 비교적 점잖은 말로 내가 입이 건질건질거려서 정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꺼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깃장을 놔도 사실 유분수지 정청래 의원은 거기다 대놓고 주승용 치고 말하자면 그 점잖게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공갈이나 치지 마라 이런 투에 그 처신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가장 부끄러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표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는 완전히 남의 얘기하듯 이따가 뒤늦게 따라 나가서 말리 제대로 잡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하다가 가는 거 그냥 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제1야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오늘 그야말로 봉숭아학당이었지 않는가. 봉숭아학당이었다. 제가 만약에 뉴스탑10을 진행하다가 공갈이란 단어를 썼으면 부적절한 단어로 만약에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현정 의원. 네. 저 정도는 사실 비공개회에서 정치부 출입 오래 하셨잖아요. 비공개회에서는 만약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고요. 저거 카메라에 다 찍히고 기자들 다 있는데 저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원래 이제 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요즘은 이제 이 공개가 됩니다. 다 공개가 되고, 그리고 발언 순서도 이제 대표를 비롯해서 그 최고위원 뽑힌 순서대로. 그렇죠. 주승용 의원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2위로 당선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하면서 문제가 비롯됐는데, 오늘 사실 저 회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가? 예. 그리고 친노 패권주의가 왜 문제인가? 그동안 뭐 언론에서는 많이 지적하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왜 이게 문제인가 잘 몰랐을 텐데 오늘 저 회의를 보시면 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고 친노 패권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아마 적나라하게 보셨을 겁니다. 지금 당의 어떤 선거가 패했는데 예. 전패를 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주승용 의원이 그 문제를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공갈 치지 마라. 당신 사퇴한다 그러면 왜 사퇴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꾸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친노들은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근데 이 책임은 당신이 그 선거 책임자 아니었냐. 그건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친노한테 책임지라 그러냐.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저런 속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혼내야 됩니다. 저렇게 정청래 의원이 동료 최고위원한테 저런 식의 발언을 하면 그 자리에서 혼을 내고 사과를 하게 했어야죠. 근데 문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소 유감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저거는 리더십 자체가 붕괴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문재인 대표의 그런 표정을 저희가 한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 아침의 모습이 봅니다. 초반은 뭐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현종 의원님 조금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가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돼서 예.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최고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미 며칠 전에 이번 선거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단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그랬는데 만류해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아무런 어떤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회의에서 왜 말이 없느냐. 그동안 어떤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말이 없냐 이런 식으로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언 시작할 때는 문재인 최고 대표가 저렇게 이제 웃으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공격을 했어요. 표정 관리가 문재인 대표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저는 사실 친노 비노의 싸움보다 이현종 의원 계속 질문드리면 친노 비노 싸움보다 이 정청래 의원의 품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두 사람 좀 화해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나중에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빨리 사과를 해라. 예.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과할 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사과도 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자기는 할 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위원회를 끝내고 취재진이 많이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그 전에 SNS 질문이 왔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두 번째 SNS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국회의원이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이거 정청래 최고위원을 겨냥하는 것 같은데 공갈이라는 단어는 국회의원의 품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청래 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본인의 지역구, 마포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질문에 요지에 답해 주십시오.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 당의 전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주최구한테 공갈이라고 했습니다. 공갈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거짓말이라는 뜻이 있고, 거짓말. 둘째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 말하자면 협박하는 이런 말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공갈죄라는 것도 있어요. 형법상. 그죠? 근데 이것을 당의 최고위원에게,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에게, 나이도 또 한참 본인보다 연배가 또 많이 된 분이에요. 그런 최고위원한테 공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서슴없이 쓰는 정청래 의원. 사실 그 전력을 제가 한번 좀 몇 개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 박귀내는 방패. 이게 들어봤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말하자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물러가라. 예. 이런 겁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그런 막말도 했었고, 또 박근혜 씨에게 묻습니다. 이런 말도 했었고, 가까운 예로 지난번 28 전당대회에서 뽑힌 바로 문재인 옆에 있는 문재인 대표가 바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을 때 히틀러의 묘소에 참배한 것처럼 비유를 해서 기억이 나네요. 아주 논란을 빚었던 그러한 저분은 보면은 저런 막말이나 독설이 논란이 되는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악명도 명성이다. 그래서 많이 유명해질수록 나는 표를 많이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마포 주민들이 내년에 어떤 판단을 해줄지
좀 어떻게 보세요? 20대 총선에서 이 정청래 네. 최고위원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선거 결과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정치부 기자들이 그 단언하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대목인데 그래도 해주십시오. 어쨌든 적어도 저러한 보편적인 우리의 그 국회의원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마포 주민들이 좀 호되게 눈물이 쏙 나게 내년에는 뭔가 좀 야단을 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야단을 쳐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최고위에서 한바탕 소란이 난 이후에 취재진들이 두 사람에게 딱 붙어서 질문했는데 어떻게 답변했는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주승용 최고가 문재인 대표 비판하는 것도 자유고 제가 옳지 못한 주승용 최고를 비판하는 것도 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최고한테 사과하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물귀신 작전 쓰면 안 되죠. 박성원 논설위원. 네. 예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말하는 것도 자유고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하거나 뭐 자리를 박차하는 건 자유라고 하는데 네. 그 자유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유가 곧 방종을 할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유라는 건 정말 그 잘못된 얘기나 본인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건데 저것처럼 그 막말 수준의 저런 얘기를 그 뱉을 자유는 특히나 책임 있는 정치인에게는 저런 말을 할 자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제1야당의 최고위원 아닙니까? 예. 제1야당의 최고.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격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정말 국회의원의 품격을 보고서 그 나라의 어떤 품격 자체를 우리가 이제 알듯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헌법기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국가에서 200가지가 넘는 특혜를 주겠습니까? 그건 그만큼 격을 갖추고 또 국격을 갖춘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에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식의 어떤 품격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국민 세금이 아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혈세가 아깝네요, 정말.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렇게 4.29 재보선이 끝나고 어느덧 한 주가 지나고 쭉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내부의 소용돌이, 뭐 외부의 국민연금 문제 때문에 재보선 참패 사과 얘기는 또 쏙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이렇게 최고위에서 저런 말들 나오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문재인 대표는 재생 개인적인 생각은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과하려고 말하면 처음에 선거 포기하고 그 다음날 첫 메시지에서 잘못했다.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새정치연합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줬어야 되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퇴할 뜻도 없는 것이죠. 정청래 의원 오늘 공갈 발언했는데 정청래 의원 절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그 자유 말씀하셨는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죠. 결국 정청래 위원이 공갈이라는 단어를 본인의 표현의자라고 설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그 책임은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의 하락과 다음 총선에서 정청래 의원의 낙선이 본인의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포리라는 지역구 정청래 의원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야 내가 이런 강경반을 쏟아내서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만 규합을 해도 내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재보선 결과 보십시오. 마포를보다 더 새누리당이 어렵다는 관악을 해서 오신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물론 삼자로 표가 분열된 야권의 표가 분열된 탓도 있겠지만 오신환 후보가 지난 총선보다 얻은 표수가 6%가 올라갔습니다. 마포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긴장하지 않으시면 본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 톡톡히 지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표 뒤늦게 사퇴 수습에 나섰는데 문재인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과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최고께서 적절한 사과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표 일단 여러 가지 말을 조금 의문스럽게 한다는 얘기 느낌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자 SNS 질문이 또 왔다는 이 문재인 대표 관련된 얘기가 왔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인이 돌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민병땡 씨가 보내셨는데 이건 박성원 논설에게 질문을 좀 답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요. 오늘 야당 분위기를 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보다 서열상으로는 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대표보다 서열상으로 최고위원이다. 그 자리에서 당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최고위원을 곧바로 대표가 꾸짖지 못하나요? 친노가 그렇게 센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당을 대표하는, 특히나 새정치연합은 그 최고위원 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당대표를 맡는 게 아니고, 당대표 경선을 따로 표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당을 대표한다는 말은 그 당의 인격과 그 당에 쏠리는 모든 책임을 가장 높은 데서 걸머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 소속원이, 특히나 최고위원이 격에 맞지 않는 저런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당대표가 즉석에서 그 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최고위원한테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하냐? 지금 그 친노에 말하면 흔히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데 예. 결국은 친노의 하나의 도구화된 문재인. 다시 말해서 도구화된 문재인 대표. 지금 말하자면 그 문재인 대표가 그 친노의 수장이라고 하지만 친노들을 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친노들에 의해 업혀가는 그러한 문재인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정청래 의원의 저런 막말이라든지 아까 또 유승희 의원의 저런 저기서 지금 무슨 봄날은 간다 지금 노래할 때입니까? 그 노래는 노래방 가서 해주시고요. 예. 점잖지만 단호하게 저런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제재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아까도 주최고가 나갈 때 정말 몸을 던져서 주최고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끌어안았다면 만약에 주최고가 그렇게 문 대표가 했다면 달라졌을 수 있어요. 수석 최고위원인데. 예. 그런데 그에 걸맞는 예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에는 본인이 친노들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는 노래방 가서 해라. 자, 그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야 할진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는데 조 의원님 이렇게 네.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현재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네, 어떤 수도권에 있는 재선 의원님께서는 예. 저희에게 사실 부글부글 끓는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당내 분위기는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한 그 불신이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예. 만약에 문재인 대표께서 지난 그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었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그런 사단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재보선에 관련돼서 사퇴하거나 사과를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리고 또한 문재인 대표께서는 정당의 민주적 사고가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바로 그냥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최고위원들하고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강주 방문을 하셨을 때도. 그렇죠, 예. 최고위원들하고 전혀 상의 없이 그 강주를 방문해서 또 망신살이 뻗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걸 봤을 때 그 지금 당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좀 따로 놀고 있다. 따로 놀고 있다. 네,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이거는 지금 이미 문재인 대표는 그 지도력에 치명적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예. 지금 더 이상 당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 대포,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쏜 대포에 대해서 그래도 정청래 의원에게 오후에 사과를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조금 나름대로 수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도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그 상황에서 바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미 버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너무 아쉬움이 너무 많고요.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 어떻게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4대 0이라는 그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그런 자세, 지도자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그 지도력이 그 발휘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차하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이제 문재인 대표 리더십 얘기를 해봤다면 조 의원님이 최고위원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기 전까지 글 쓸 때는 정청래 최고위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경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상당히 직선적인 말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이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의 여러 가지 말, 품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19대 국회가 여야를 비롯해서 정말 그 국민들께 사죄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봅니다. 예. 그 공무원 연금 부분만 해도 어떻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라 했지 국민연금을 손대라라고 국민들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20대 국회에서는 제발 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보면 구차하게 있을 거면 차라리 물러나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저도 오늘 접촉해본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용 의원이 이 호남을 대표하는 지금 최고위원이거든요. 예. 지금 여수가 지역구인데 그렇지 않아도 호남 민심이 좋지도 않고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호남의 어떤 정서들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또 주승용 최고위원을 공갈 친다고 해서 쫓아내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이 호남 민심들이 과연 이제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딘가 과연 이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분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은 호남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지역에 호남 출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난 선거 결과도 봐서 알겠지만 그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지 않으면 떨어질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민심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런 상황에서 좀 제지를 하고 질책에 줬더라면 그나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문재인 대표가 저런 걸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냐 저런 발언들을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겁니다. 정청래 의원의 품격까지 문재인 대표 리더십 얘기를 해봤는데 하나 더 이현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건너갑 상임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비밀리에 만났다는데 도대체 왜 만난 겁니까? 지금 원래 이제 그 회동을 지난번 이제 이 권노갑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동을 못 하다가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어서 못 만나다가 오늘 오전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이 4.29 재보선 참패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오늘 아침 저 상황이 일어나면서 더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문재인 대표가 이제 책임을 안 지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특히 이호 여사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천정희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듯이 지금 이런 당이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또 재보선에 대해서 아무도 지도부가 책임도 안 지는 상황에서 뭔가 문재인 대표가 이제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일단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구가 안 받아질 경우에 그 이후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동교동계의 목소리, 일단 목소리로 일단 문 대표에게 뭔가 책임을 요구하는 일단 그런 액션들은 조만간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목해봐야 될 게 뭐 책임 있는 자세, 사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대안 걱정은 하지 말라. 대안은 나중 문제다라는 얘기가 좀 저도 귀에 솔깃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안이고 뭐고 간에 일단 책임부터 먼저 전화놓고 그 다음에 수습은 당에서 해야지 아무도 책임이 안 지는 상황에서 그냥 저렇게 버티고만 있으면 오히려 더 여론만 악화될 뿐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책임을 좀 사퇴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그냥 버티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성원 논설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4.29 재보선 참패보다 이 내부 갈등, 이 갈등 포인트가 더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진퇴양난의 결과를 주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의 선택, 뭐가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물러나느냐. 이것은 새정치연합의 130명, 문 대표 본인을 빼면 129명이죠. 예. 129명의 동료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문재인 빼고는 저 당에 대표할 사람이 없습니까? 누굴 시켜도는 아니겠고, 제 자리에 맞는 사람이 충분히 문 대표보다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어쨌든 아까 지금 얘기 나왔듯이 책임을 분명히 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소통하고 제대로 함께 하는 당으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문을 열겠다. 라고 본인이 선언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처분에 따랐는데 만일에 정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당내 의원들이 대표님밖에 그래도 지지율도 우리 당에서 1등이시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 뻔히 다 당신 잘못했어 라고 하는데 내가 물러나면 이 당은 누가 챙기니 하고 버틴다라고 할 때는 국민들 보기에는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결국 친노들이 장악해서 대선 후보까지 완전히 독점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못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지금 뉴스거리가 워낙 많아서 우리가 어제 보도를 잠시 잊었었는데 저 박성원 변호사님께 이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제 문재인 대표가 강경투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뭐 강경투쟁은 뭐커녕 다른 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얘기 아예 쏙 들어간 겁니까 그럼? 아니 이제 본인이 강경투쟁이라고는 안 했고 원내대표도 새로 뽑히고 했으니까 새로운 투쟁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머리띠 두르고 또 국회 계단에 나오는 방법서부터 여러 가지를 아마 상정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러한 체질의 저런 당의 분란을 안고서 만일에 장외투쟁으로 해서 그것을 장외투쟁이나 과격투쟁 벌여서 그것을 진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당을 이중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먼저 내부부터 좀 다스리고 내부부터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대로 정책적 대응을 해야 그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굵직한 뉴스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야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